안녕하세요, 영희니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F5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 좀 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가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영상이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하다가 중간에 확인해보고 이상하면은 다시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후면 카메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입고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주변 분들도 다 정말 인정해준 제가 이렇게 뜨개해서 만든 옷들 중에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베스트인 옷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요거는 라쿤 골드로 만든 소요 가디건입니다. 요거는 진짜 엄청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보풀도 진짜 많이 생기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놓을 수가 없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뜨개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F5 한 옷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도 얼레벌레 굴러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몇 미리 바늘을 썼는지 이런 게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무슨 사이즈의 바늘을 썼는지 이런 거는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자막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제가 작업을 하면서 기억나는 거 토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F5 한 옷들이. 저는 그래도 한 9벌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문어발도 되게 많이 걸치고 하다 보니까 F5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라쿤 골드 라쿤 럭스 요 실로 에이프릴 가디건을 정말 많이 추천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 조합을 완성을 했어요. 저는 요 에일라 공방에서 구매를 했던 라쿤 럭스 인디핑크 컬러로 에이프릴 가디건을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완성을 하고 단추를 안 단 상태에서 뜨신 분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완성은 했었는데 입어보진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도 주변 분들이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옷을 완성했는데 왜 안 입어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어쨌든 입어보진 않은 상태였어요. 막 더블 니팅도 하고 뭐 이런 상태로 입어보진 않았는데 단추를 이제 달아야지 하고 이렇게 뜨친 분들 만나러 가는 자리에 단추랑 에이프릴이랑 들고 가서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입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뜨친 분께 선물로 드렸어요. 저한테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근데 그러면 또 요 말을 들으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라쿤 럭스로 에이프릴 뜨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다녔냐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라쿤 럭스로 에이프릴을 주변 분들이 뜨친 분들이 진짜 많이 뜨셨거든요. 근데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싹 다 어울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라쿤 럭스가 라쿤 골드로 만든 에이프릴이 저한테 어울리지 않았던 이유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것도 라쿤 골드, 바느리아기에서 구매했던 라쿤 골드로 4mm로 작업을 했던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업을 한지 제가 봄에 가디건 입는 걸로 완성을 해서 올렸으니까 제 기억에 한 1월? 2월 이때쯤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1월 이때쯤 완성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요거 라쿤 럭스, 에일라 공방에서 구매했던 라쿤 럭스 실로 이렇게 테스트 니팅을 한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아직 더웠던 때로 기억을 하니까 한 8월? 7월, 8월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요 인디핑크 컬러로 완성한 에이프릴 가디건 같은 경우는 10월쯤에 9월 달에 완성을 했나봐요.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 손땀이 되게 많이 달라진 거죠. 그나마 조금, 아직도 쫀손이지만 그나마 조금 느슨해진 정도?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입고 있는 요 민트 색깔 소요 가디건을 작업을 할 때는 4mm로 작업을 해줬을 때 게이지가 되게 빡빡했었고,
그리고 제가 요거 테스트 니팅한 요 옷을 게이지를 냈을 때가 소유 가디건을 작업을 했을 때보다는 좀 느슨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쫀쫀인데, 제가 워낙 쫀쫀한 편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요 라쿤럭스 같은 경우는 권장 바늘 호수 자체가 2겹에 4mm가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쫀쫀이니까 보통 권장 바늘 호수보다 더 큰 바늘 호수로 진행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상식적인 선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는 권장하는 바늘 호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보통 쫀쫀이니까 저는 한 사이즈, 두 사이즈 큰 바늘 호수를 사용하는데, 요게 소유 가디건이 4mm로 진행을 해준 편물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게 정말 제가 선호하는, 정말 너무 빡빡하진 않으면서 적당히 간격이 있으면서도 꽉꽉 찬 그런 코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거 작업을 할 때는 많은 주변 분들이, 저는 역시나 계속 4mm 편물이 마음에 들었었지만 많은 주변 분들이 다 4.5mm 편물이 더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4.5mm로 진행을 해줬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4.5mm로 진행을 해준 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4mm, 요게 4.5mm. 이게 실제로 보면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얘가 코가 확실히 조금 더 빡빡한 그런 느낌이 있고, 얘는 조금 더 코 크기가 살짝 조금 더 큰 느낌?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라쿤럭스로 만든 에이프릴, 그러니까 이거 1월에 만들고 이거 한 7, 8월에 만들고 이제 9월쯤에 완성을 한 요 인디핑크 컬러로 완성을 한 에이프릴 같은 경우도 4.5mm로 완성을 했는데, 요거는 심지어 요것보다 손땀이 더 헐렁헐렁했던 거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좀 탄탄한 그런 편물을 좋아하는데, 이때보다 바늘 한 사이즈도 키웠고 손땀도 더 느슨해졌고 하다 보니까 얘가 되게 굉장히 흐느흐느한, 똑같이 4.5mm로 작업을 한 요것보다도 더 흐느흐느한 그런 형태의 옷이 완성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핏이 굉장히 안 예뻤어요.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요 빨간색 아크릴 모헤어, 구실 아크릴 모헤어로 작업을 한 요 에이프릴 가디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입었을 때 핏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하지만 소유 가디건보다는 에이프릴을 추천한다.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라쿤럭스 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으니까 요 라쿤럭스 실로 에이프릴 가디건을 떠주세요 라는 요런 말을 하고 다니게 됐는데, 이때 되게 아쉬웠던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입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게 후면 카메라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를 입었을 때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섀들 숄더에서 이렇게 쉐들이 있고 이렇게 퍼지잖아요. 근데 이 퍼지는 꼭지점이, 어깨 꼭지점이 팔뚝살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같이 퍼지기 때문에 좀 팔뚝살이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데도 요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컸어가지고 그 부분은 되게 정확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라쿤럭스, 흐들흐들하게 작업을 한 라쿤럭스로 만든 에이프릴 가디건 같은 경우에서 요게 조금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프릴 가디건, 라쿤럭스로 만든 에이프릴 가디건을 입었을 때 애가 흐들흐들하게 작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편물이 되게 얇았을 거 아니에요. 얇으니까 얘가 힘이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싹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입었을 때 착용감은 되게 좋았거든요. 얇은데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휘뚜루 마뚜루 이너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잠고 겉에 뭐 코트나 뭐 외투 걸치기도 되게 좋고 아무튼 되게 활용성은 되게 높다 이랬는데, 이 핏이 저한테서는 너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밝은 색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라쿤럭스 리뷰 영상을 찍었을 때도 지금까지 마이크를 안 차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거 라쿤럭스 리뷰 영상을 찍었을 때도 인디 핑크 색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이 물이 빠진 핑크색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옷으로 완성을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핑크기가 돌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맞는 핑크는 좀 아닌 것 같은 굉장히 가벼운 색의 핑크 색감이다 보니까 좀 색감도 안 맞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부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요거 섀들 숄더 안 그래도 요거 그나마 좀 더 잘 어울리는 요거에서도 요 어깨 라인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흐들흐들한 편물로 작업을 해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되게 3단 콤보로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주변 분들은 다 예쁘다고 해주셨지만 뭔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빨간색 에이프릴에 비해서도 조금 아쉬웠고, 소유 가디건, 라쿤럭스로 만든 소유 가디건에 비해서도 저한테는 좀 아쉬운 그런 느낌? 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변 분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드린 대로 라쿤럭스로 에이프릴을 만들고 심지어 버튼밴드를 더블 니팅으로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이렇게 3단 콤보를 저도 완성을 해봤지만 옷을 걸어놓고 이랬을 때, 그리고 주변 분들이 입었을 때는 진짜 완벽했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여전히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라쿤럭스, 에이프릴, 그리고 더블 니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는 요거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아직도. 하지만 제가 한번 입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에이프릴의 문제가 아니고 좀 쉐들 숄더 자체가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쉐들 숄더 중에서도 요거 에이프릴 같은 경우는 어깨가 요만큼이지만 좀 넓은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도안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쉐들 숄더는 에이프릴밖에 안 떠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도안 같은 경우는 좀 나은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인 후기 경험으로는 에이프릴 가디건이 문제가 아니고 헤드 숄더 자체가 저한테는 좀 제 체형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였었는데 오히려 그 라쿤럭스로 만든 에이프릴을 입어보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더 괜찮네? 이거를 입었을 때는 오히려 더 신경이 안 쓰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2합을 잡고 했거든요. 라쿤럭스 2합으로 4.5mm로 작업을 했었는데 3합으로 작업을 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아직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3합으로 5mm 이렇게 좀 키워서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제가 원하는 탄탄한 편물로 만들려면 2합 4mm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더라면은 조금 더 애가 형태를 좀 잡아가지고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라쿤럭스 많아가지고 제가 뭐 3합 5mm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던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에어울도 3합 5.5mm 이렇게 작업 많이 하시니까 라쿤럭스도 3합 한 5mm, 5.5mm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그렇게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없지만 제가 심지어 입고 사진도 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날 대충 입고 갔는데 좀 별론데 뜨친분 입혀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쿨하게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고서는 저 프로젝트 백 선물 받았고, 그래서 드리고 온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영상이나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근데 이거 실이 워낙 많이 남아가지고 아마 한 벌은 안 되겠죠? 제가 어느 정도가 소유가 됐는지도 안 찍어놔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쿤럭스로 작업을 한 에이프릴 같은 경우 다른 뜨친분들이 주변에서 진짜 많이 뜨셨지만 그분들은 진짜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리고 그분들도 되게 만족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 체형에서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소요 가디건을 라쿤골드로 만든 소요 가디건 자체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것도 진짜 휘뚜루마뚜루 정말 잘 입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소요 가디건을 또 뜨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뭔가 되게 기본적인 도안이고 게이지 자체가 너무 막 20몇 호에 30 몇 단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게이지 맞추기가 힘들고 작은 바늘로 막 뜨는 거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소유 가디건을 2번 뜨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라쿤럭스로 또 다른 만족스러운 가디건을 한 번 더 완성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거 만들어가지고 후기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라쿤럭스로 만든 에이프릴 사진은 없는 요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옷으로 한번 입고 나와 볼게요. 짜잔! 이번에는 애프리 사이트 가디건 버전이에요. 근데 이 애프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디건 버전이 따로 있진 않거든요. 원래 애프리 사이트 스웨터인데 이거를 뜨친 야호님께서 이렇게 가디건으로 변형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번 따라서 가디건 버전으로 한번 변형을 해봤습니다. 요거 실 같은 경우는 제가 솜솜뜨개에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은 코지 실로 작업을 한 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실 같은 경우는 제가 서포터즈로서 무료로 제공을 받아서 작업을 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라쿤 럭스를 제가 굉장히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라쿤 럭스 같은 경우가 이름이 라쿤 럭스인 것처럼 라쿤이 들어간 실이고요. 요것도 코지, 솜솜뜨기 코지 실 같은 경우도 라쿤이 들어간 실입니다. 제가 요 코지 실을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서 보기 조금 힘든 그런 컬러감의 갈색, 그런 컬러감이잖아요, 갈색. 근데 이게 처음에 솜솜뜨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 뜨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갈색 실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디 라인은 굉장히 가을가을한 색감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갈색이 정말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군더더기 없는 예쁜 갈색이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해보게 됐고, 이거 같은 경우는 라쿤이 몇 퍼센트지? 한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라쿤이 한 30% 정도였고, 제가 라쿤 럭스를 워낙 좋다고 많이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이제 요 코지 실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코지 실이 또 너무 좋은 거죠. 라쿤이 아무래도 30%로 이렇게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코지 실 진짜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녔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하신 거죠. 제가 라쿤 럭스를 너무 좋다고 하고 다녔는데 이제 코지 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라쿤 럭스가 더 좋냐, 코지 실이 더 좋냐, 이렇게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직접 물어봐 주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라쿤 럭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호불호 첫 번째, 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가 멜란지 느낌으로 이렇게 실이 블렌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지 실 같은 경우도 색감이 사실 이렇게 밝은 색감이 많이 있었나?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억에 주로 남았던 거는 다 좀 가을가을한 그런 색감이었어가지고 코지 실 같은 경우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색감이 없을 수가 있는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저한테 코지가 좋냐, 라쿤 럭스가 좋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해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원하시는 색감이 있는 실을 골라라. 왜냐면 라쿤 럭스도 굉장히 좋고 코지 실도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색감이 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고 이것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그런 가을가을한 색감이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라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라쿤 럭스 아니면 이 코지 실을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색감, 내가 원하는 색감이 있는 곳을 골라라. 저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좀 뭔가 활용도가 되게 다르다고 느껴졌던 게, 요거는 제가 라쿤 럭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가볍게 해가지고 이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이프릴 가디건도 작업을 해봤고, 테스트 니팅을 했던 여기 꽈배기 들어간 요크 스웨터도 작업을 해봤고, 또 히뚜루마뚜루 입고 다니는 그 민트색으로 작업을 한 소요 가디건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좀 얇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좀 간절기 정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맞더라고요. 제가 작업을 해본 결과 라쿤 럭스로는. 그리고 삼합 정도로는 아직 작업을 안 해봤고, 삼합으로 작업을 하신 분들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2합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 코지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2합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3합인가를 했거든요. 정확히 제가 몇 합으로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자막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더니 얘가 코 크기부터도 되게 통통해요. 제가 요거를 5.5mm로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무단을 아마 5mm로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코가 통통한, 아까 보던 라쿤 럭스로 작업을 한 아이와는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라쿤 럭스로 작업을 한, 그리고 몸통이 4.5고 이게 한 4 아니면 3.5 요 정도겠죠? 그리고 요거는 5.5 그리고 5mm로 작업을 한 이렇게 실입니다.
요런 느낌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얇게 후들후들하게 작업을 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라쿤 럭스 괜찮으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샬라님은 요거를 얇게 해서 작업을 하셨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밖에 안 써봐서 그런지 이렇게 두툼하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굉장히 이름 코지 그 말대로 굉장히 코지한 느낌? 굉장히 폭 이렇게 털에 감싸져 있는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모감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왜 돌렸지? 어쨌든 건조기를 한번 돌렸거든요. 털이 빠져가지고 건조기를 돌렸나? 그랬어요. 이게 아무래도 라쿤이 30%가 들어있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라쿤럭스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작업을 한 요거 있잖아요. 제가 요거를 리뷰 영상을 찍었을 때 안에 까만 나시를 입고 리뷰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유 가디건, 민트색으로 만든 소유 가디건을 진짜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너에 한 번도 털이 묻어났던 적이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 좀 진한 컬러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리뷰 영상을 찍고 벗었을 때 옷에 되게 털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라쿤럭스 같은 경우는 라쿤이 13%가 들었는데도 저 정도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이게 30%가 되니까 털이 아무래도 안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는데 좀 털이 날려가지고 제가 또 건조기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털이 아주 그냥 블러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샥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앙고라처럼 털이 빡빡 뿜뿜뿜뿜 해서 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제 완전 털로 완전 다 뒤덮여 있는 거죠. 이렇게 라쿤 털로. 그래서 이제 실에 대한 얘기는 한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코지는 진짜 만족감이 되게 높았어요. 코지 되게 부드럽고 정말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코지한 그런 느낌? 그럼 이제 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스웨터인 도안인데 이제 뜻진분께서 가디건으로 변형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도 가디건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애프리사이트 스웨터 같은 경우는 바텀업으로 진행이 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옆판도 꾸몄나? 옆판도 꾸몄나 보다. 그래서 등 따로 만들고 앞에 따로 만들고 이제 팔 따로 만들고 팔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요 애플 사이트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정말 요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크리티컬한 굉장히 좀 치명적인 단점인데 요게 팔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게 팔이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몸통이 되게 낙낙하거든요. 몸통이 그러니까 막 엄청 막 포대자루처럼 그렇게 낙낙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 남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불편함 없이 굉장히 요런 옷인데 팔통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맞아요. 요게 팔을 평면으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몸통을 이렇게 따로따로 떠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는데 보통 바텀옷 같은 경우는 드롭 숄더의 형태는 보통은 여기서 코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드롭 숄더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드롭 숄더인데 어깨선을 내려와서 있는 드롭 숄더인데 이게 그냥 평면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더라? 이것도 작업한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아무를 안 파요. 이게 등판을 뜨고 앞판을 뜨는데 이게 그냥 네모네모 직사각형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팔을 달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파져있지 않으니까 바느질을 하면서 얘가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아몰 라인이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꼬매라. 보통 이런 게 있는데 바텀업 어깨를 따로 붙여가지고 꼬매는 바텀업의 경우에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꼬매면 되는데 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일자인 이렇게 앞판과 등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 몸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팔이 붙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붙으면은 이게 어깨를 소매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꼬매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제가 먼저 작업을 완성을 하고 이거를 진행 중인 뜻친분이 계셨는데 그 뜻친분한테 이게 소매가 진짜 이상하다. 소매를 최소 한 사이즈는 키워도 되고 그러니까 최소 한 사이즈는 키워도 되고 진짜 완전 낙낙한 팔통을 원하면은
그냥 제일 큰 사이즈의 팔통을 떠서 붙여도 된다. 왜냐면 이게 소매 요 아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사이즈의 소매를 떠도 이렇게 다 이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뜯진분은 한 사이즈를 큰 거를 이렇게 떠가지고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는 몸통을 먼저 이렇게 붙이고 어깨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선을 먼저 꼬매버렸어요. 그러니까 팔 없이 조끼 형태처럼 이렇게 이미 만들고서는 이제 팔을 여기를 팔도 이렇게 팔토시처럼 여기를 먼저 꼬매고 이제 원통인 팔과 이제 이렇게 원통인 몸통을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서는 굉장히 이것도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애플 사이트를 작업을 하실 분들은 몸통을 먼저 어깨를 합쳐요. 어깨를 합친 다음에 팔도 꼬매지 말고 그냥 평면인 상태로 이렇게 두고 이거 어깨를 평면에 이렇게 두고서는 앞판, 뒷판 그러니까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 뒷판이라 치면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두고선 이제 이렇게 먼저 꼬매고 나서 이걸 접어가지고 이걸 접어서 이제 옆선을 완전 쭉 잇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도 원형으로 작업을 하고 여기도 원형으로 만들고 나서 꼬매보니까 이 겨드랑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몰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꼬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 소매통이 진짜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할 때쯤에 뜯진 분들이 애플 사이트를 진짜 많이 작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다 팔통 너무 이상하다, 팔통이 너무 딱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팔통이 너무 좁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작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미 몸통을 코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팔통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렇게 평면으로 코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가로 사이즈가 이제 늘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래저래 애플 사이트는 소매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팔 길이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래저래 요거 굉장히 애플 사이트 가디건으로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만 요게 그래도 조금 이래저래 아쉬운 부분은 있는? 근데 요게 또 애플 사이트 스웨터 같은 경우는 여기 넥이 한 요 정도 올라와가지고 단추가 이렇게 톡톡톡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할까? 스웨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디건으로 뜬 거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애플 사이트가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웨터 버전도 한 번 더 작업을 해줄 예정입니다. 한 번 더 작업을 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이것도 아쉬운 점은 제가 제 자작 스웨터에서도 한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무늬 자체가 이렇게 중심 세코 모아뜨기인가? 요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올록볼록해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 반을 여기가 반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반을 접어가지고 여기 중심선에다가 딱 맞추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삐쭉 솟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이렇게 칼선이 이렇게 칼각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디건 변형으로 그러면 이제 가디건 버전으로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이것도 궁금하시겠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등판이 100이에요. 등판 코스가 100이다. 그러면 이제 앞판도 제가 보기엔 1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100호를 잡고 버튼밴드를 추가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똑같이 100호였으면 이제 또 100호를 잡고 시작을 하면은 버튼밴드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더 코스가 커지겠죠. 그럼 앞판이 조금 더 커지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본인 선호하는 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버튼밴드가 들어갈 부분을 한 몇 코를 감안해서 빼줬어요. 그러니까 뭐 한 4코, 5코 정도 빼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뒷판이 100호고 앞판도 똑같이 100호였다 도안상. 그럼 이제 100호를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제 50호가 되잖아요. 그럼 이쪽 50호가 되는 거고 이쪽이 50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50호에서 버튼밴드를 저는 코스를 빼고 만들었으니까 버튼밴드를 완성을 했을 때 요 똑같은 원래 도안과 똑같은 앞면 코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둘레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버튼밴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코를 빼고 작업을 했다. 그럼 이제 45코를 잡고서는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45코로 이렇게 앞판을 완성해서 도안대로 이렇게 쭈르륵 뜬 다음에 꾸미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말로 되게 얼레벌레 설명을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판이 100호다. 100호면은 반을 나눠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어깨 이쪽 한쪽 달고 이쪽 한쪽 달아야 되는데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제 100을 반으로 나눠서 여기가 50호, 여기가 50호가 되는데 이제 버튼밴드가 요만큼이 들어가니까 요만큼 버튼밴드 폭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 버튼밴드를 내가 넣을 코수만큼 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저는 5코를 뺐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45코가 되고 여기가 45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더블 니팅을 버튼밴드를 더블 니팅으로 작업을 해본 옷이에요. 이게 처음이고 이제 에이프릴 가디건 같은 경우가 두 번째였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더블 니팅 같은 경우가 진짜 재미가 없고 별로다. 너무 안 잘한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내가 들이는 시간 대비 너무 안 잘한다 이랬는데 저는 요거 이렇게 한쪽 있고 여기도 한쪽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기로 풀까? 이쪽도 더블 니팅이고 이제 안쪽도 이렇게 더블 니팅이 되게 되는데 저는 요거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더블 니팅이 재밌더라고요.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별로 많이 안 잘하는 것도 저는 사실 잘 못 느끼겠고 그래서 하기는 싫어요. 굉장히 귀찮은데 에이프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버튼밴드 뜨기 싫어가지고 진짜 막 엄청 밀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되게 금방 작업을 했습니다. 에이프릴 버튼밴드 같은 경우도 한 이틀 만에 다 작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더블 니팅 같은 경우는 저는 샴페인 도안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은 뿌띠니트에 그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 방법이. 제가 더보기란에 추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거 보고서는 그냥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볼만 하더라고요. 확실히 더블 니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기성복 같고 되게 깔끔한 느낌?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요거를 처음 알았던 거는 제가 에이프릴까지 다 작업을 하고 나서 알았던 거는 더블 니팅을 하게 되면 이게 길이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길이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는데 원래 도안인 샴페인 도안 같은 경우는 몸통이랑 요거 더블 니팅하는 바늘 사이즈 차이가 꽤 났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4개 정도? 3개 정도, 4개 정도 났던 것 같은데 저는 요거 몸은 5.5mm로 진행을 했는데 버튼밴드 저는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나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왜냐면은 샴페인 가디건 도안 없이 그냥 뿌띠니트 도안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거는 몸통 5.5로 했는데 요거 이제 한 사이즈만 줄여서 했어요. 5mm로 대신 플리킹으로. 제가 컨티넨탈로 해봤더니 요게 요 마지막 요 코가 정말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라인이 진짜 너무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제 첫 코가 너무 늘어진다 싶어가지고 이제 플리킹으로 작업을 하면 이게 완전 빡빡 당겨지니까 그렇게 코가 안 예쁘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저는 바늘을 한 사이즈만 줄이고 플리킹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가디건 같은 경우도 저는 몸통을 4.5mm로 진행을 하고 버튼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4mm로 그 대신 플리킹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그렇게 길이가 줄어드는 걸 많이 느끼진 못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요게 넥라인이 라운드잖아요. 넥라인이 라운드인데 요게 앞부분이 이렇게 조금 줄어드니까 여기 넥이 조금 더 파여가지고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라운드 딱 괜찮지 않은가요? 잘 나오나? 라운드 저는 딱 제가 원했던 정도의 만약에 이것보다 이렇게 더블 니팅 버튼밴드로 인해서 좀 줄지 않았다면 이게 넥라인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버튼밴드랑 여기 넥라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넥라인도 되게 동글동글하고 되게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꼬매는 선? 바텀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꼬매는 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지 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 애프릴 사이트, 요 애프릴 사이트를 작업을 하실 분들은 팔 사이즈를 꼭 최소
최소 하나니까 진짜 한 2사이즈, 3사이즈 더 크게 해도 돼요. 낙낙하게 하고 싶으면. 그래서 팔 사이즈를 크게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꼬매는 거를 이제 몸통이랑 여기를 먼저 꼬매고 시작을 하지 말고 앞뒤판 이렇게 합친 상태에서 평면인 상태에서 소매도 이렇게 평면으로 단 다음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를 꼬매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애플 사이트에 대한 리뷰도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코지실 진짜 정말 추천하거든요. 저는 꼭 다시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이 기모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코도 굉장히 되게 예쁘게 나오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저는 이 코 늘린 부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코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기모감도 예쁘고 이래저래 되게 만족스러운 실이었습니다. 도안 같은 경우도 꼭 한 번 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웨터 버전으로.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리뷰는 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september 스웨터예요. 근데 정말 대차게 망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게 솜념 색실만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미 다른 분들께 선물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게 솜념 색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차마 입을 수 있을까요? 요거를 입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까워가지고 다른 분들께 못 드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뿌띠리트의 september 스웨터고요. 요거 실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뭐지? 포프아비에서 구매했던 솜념 색실 다포딜 컬러 2합하고요. 그리고 비바진에서 구매했던 요거는 베이비 알파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헤어예요. 요거를 몇 합을 잡았지? 2합을 잡았나? 요것도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근데 요게 이렇게 탄성이 엄청 심합니다. 이게 요만큼이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얘를 늘려볼게요. 이제 이렇게까지 늘어납니다. 탄성이 진짜 심한 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탄성이 심한 실을 처음 써본 거죠. 그랬더니 아주 대차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사실 게이지가 안 맞기도 했어요. 게이지가 안 맞았지만 뿌띠리트 옷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가 낙낙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S 사이즈 입으면은 그냥 되게 딱 핏되게 예쁜 사이즈고, M 사이즈는 그냥 예쁜 사이즈, 그리고 라지 사이즈를 뜨면 이제 좀 굉장히 크고 낙낙한 그런 사이즈가 되게 되는데, 이게 게이지가 안 맞는 걸 감안을 해서 제가 이제 라지 사이즈로 작업을 하다가 팔통은 엑스라지 사이즈로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렇게 엑스스몰보다 아마 작게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딱 맞는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탄성이 있는 모헤어 때문이고요. 제가 손담이 쫀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되게 땡기면서 작업을 해줬던 거예요. 탄성이 있는 모헤어는 굉장히 느슨느슨하게 작업을 해줘도 이제 얘가 빨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몰랐으니까 원래 쫀손이니까 엄청 땡기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완전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브리오시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게 입체감이 굉장히 생명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축 늘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늘어나면 진짜 잘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탄성이 있는 모헤어고, 얘가 원래 브리오시 스티치 같은 경우도 얘가 좀 입체감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리면은 또 되게 잘 늘어나요. 근데 얘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금방 줄어들게 되는 거죠. september 스웨터 같은 경우는 스와치 게이지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울실을 베이스에 모헤어를 섞는 게 낫지, 이렇게 저처럼 모헤어를 베이스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한국적인 날씨에서는 모헤어로만 옷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되게 애매해요. 바람이 불고 이러면 또 구멍 숭숭 뚫려서 춥고, 좀 더운 날 입기엔 털 때문에 덥고 이래가지고, 울실을 베이스로 모헤어를 한 줄인 이 정도 섞거나, 아니면은 솜솜뜨개나 그 나라뜨개, 열매다리틀 이런 데서 나오는 좀 두꺼운 모헤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은 또 게이지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좀 일단 심지가 있는 애들, 좀 심지가 좀 이렇게 코스를 잘 맞을 수 있도록 심지가 살아있는 애들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ptember 스웨터 같은 경우는 도안 자체로는 되게 안 자라고 좀 그랬는데 굉장히 예뻐요. 이게 넥라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 넥라인에서 코가 이렇게 뻗어나오는 게 예쁜데 얘도 줄어들어가지고 위로 너무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이게 뒤에서는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뻗어나오게 되는 거죠. 보이시려나? 어쨌든 도안은 예뻐요. 도안은 예쁜데 그냥 되게 대차게 망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뜯은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들고 갔는데 여리여리하신 분이 입으시니까 예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딱 맞고, 아니면 이렇게 입고 겉에 무조건 이렇게 외투를 거쳐가지고 이제 여기만 보이게, 내 예쁜 손년 색질만 보이게 이렇게 입고 다니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요거 손년 색질 이렇게 부족할까봐 넥라인이랑 소매랑 이 몸통 고무단 같은 경우는 제가 손년 색질을 안 쓰고 제가 가지고 있던 흰색 울실이랑 모헤어로만 작업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이게 고무단만 이렇게 포인트로 하는 거?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나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보니까 알겠는 게 고무단 마무리를, 이쪽은 돗바늘 마무리를 했고 이쪽은 이탈리안 바인도프 그걸로 했어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뜨신 분들이랑 대화하다 알았는데 제가 돗바늘 마무리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김대리님이 하시는 돗바늘 마무리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알고 보니까 이탈리안 바인도프래요. 돗바늘 마무리는 코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어떤 분들마다 말이 되게 달라가지고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처음 해봤는데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자체가 흔들코를 잡게 되면 세팅단을 해주잖아요. 안뜨기 이렇게 걸러서 뜨고 이렇게 세팅단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고 이제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 돗바늘 마무리가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돗바늘 마무리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라고 그러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워낙 편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도안에서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데 뽀띠니트는 맨날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권장을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차이점은 똑같이 돗바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얘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같은 경우는 흔들코처럼 세팅단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티가 날려나? 이쪽이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고 이쪽이 그냥 돗바늘 마무리한 건데 세팅단 한 부분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얘가 그냥 돗바늘 마무리가 훨씬 더 잘 늘어나고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모헤어가 들어간 거라서 모헤어 때문에 엉켜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굳이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돗바늘 마무리가 저거는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몸통 그냥 제니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 해줬고 이거는 뭐 제가 워낙 망해가지고 딱히 드릴 말씀이 게이지도 안 맞았는데 대충 떴고 그래서 라지 사이즈를 작업을 했고 소매는 엑스라지에 맞춰서 했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도안 자체가 워낙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울실에다가 모헤어를 한 겹 섞든지 아니면 울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꼭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세프템버 스웨터는 약간 제 뜨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브리오시 스티치로 된 저 옷을 저렇게 입을 수 있을까? 되게 박시하고 낙낙하게 예쁘게 입는데 저거를 내가 뜰 수 있을까? 이랬는데 뜨긴 떴는데 이렇게 대차게 망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탄성이 있는 모헤어와는 이제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열매다 리틀에서 산 요 천연 모헤어가 탄성이 있는 실이었다. 그리고 또 탄성이 이렇게 심하다. 그래서 이걸로는 그냥 메리아스 작업을 해주려고요. 근데 실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뭐 망할 생각하고서는 옷 한번 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넥라인 같은 경우는 원래 넥라인이 이렇게 옹졸하지 않아요. 굉장히 옹졸하죠. 이게 제가 뽀띠리트 거에서 겹단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게 요만큼 뜨고 이렇게 안뜨기를 한 줄을 넣고 또 요만큼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안뜨기 한 줄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뜨기를 한 줄 안 주고 이제 그냥 이렇게 겹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무단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는데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이렇게 옹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작업 중인 옷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거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페스티벌 스웨터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겹단으로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안뜨기 한 줄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넥라인이 통통하고 이게 안뜨기 라인에서 딱 접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됐죠. 그리고 생각보다 안뜨기 라인이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요거 세템버 스웨터 때 봤을 때는 굉장히 거슬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또 안뜨기 있는 게 예뻐 보여가지고 저는 앞으로 안뜨기 넣어줄 생각입니다.
이제 세템버 스웨터는 그렇게 크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포포하비 레이스 요거 작업을 하고 요것도 실이 좀 남았어요. 몇 그램 남았는지 또 제가 재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모헤어 같은 경우도 실이 진짜 안 들었어요. 제가 저기 3콘이 있거든요. 3콘이 있는데 제가 아마 2합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그램씩 줄었더라? 제가 몇 그램씩 줄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모헤어를 다 합해서 한 100g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헤어가 엄청 적게 든 거죠. 그래서 요거 2개 같이 잡고 뜬 건데 완전 거의 그대로인 얼마 줄지 않은 몇십 g씩밖에 안 줄었어요. 25g, 25g 이렇게 줄었나? 아니면 뭐 50g, 50g 이렇게 줄었나? 그러니까 100이 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헤어는 실이 진짜 엄청 안 들었어요, 요거는. 그래서 사실 저거를 내보내고 싶은데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이거 모든 떼친분들한테 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모헤어다 보니까 자극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이게 찌르는 느낌의 자극보다는 그냥 뭐가 있어서 거슬리는 느낌의 자극 정도? 이게 베이비 알파카여서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차마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차마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근데 쓰진 않을 거니까 뭐 언젠간 내보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많은 분들께 직접 만져보게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 포포하비 실 같은 경우도 이거 병아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발자국 쫑쫑쫑쫑 난 것 같이 진짜 너무 이쁘지 않은가요? 다포딜 컬러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뭐 선물도 못하고 억지로 껴안고 있는 중입니다. 실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저한테 너무 딱 맞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있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몸 이러고 웅크리고 있으면 막 완전 그냥 북극곰 한 마리처럼 엄청 부해 보여가지고 그냥 완전 딱 이러고 정자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되게 예뻐요. 예쁜데 못 입을 것 같다. 안 입는 게 아니고 못 입을 것 같고 그래요. 브리오시 같은 경우는 이게 2단이 한 코로 치기 때문에 2단을 떠야지 이 한 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게이지 같은 경우도 막 16코에 30몇 단 이랬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브리오시 코 날리는 것도 재밌고 세템버 스웨터 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세템버 스웨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한 2번째 입나? 입고 나간 적도 없고 완성하고도 안 입어보고 그냥 떼친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날 처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브리오시 모양이 좀 살아나요. 너무 납작하지 않고 이게 요 엠보싱? 쿠션감이 이렇게 살짝 살아나는데 이것도 금방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세템버에 대한 리뷰는 정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머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옷을 몇 벌을 입었죠? 옷 3벌 소개한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 3벌 또 남았거든요. 1벌, 2벌, 3벌 이렇게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분명히 날이 추웠었는데 왜 입고 이렇게 리뷰를 하려니까 또 덥죠? 그리고 막 말만 한 바가지 하고 보여드리는 거 없이 말만 한 바가지 하려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리뷰는 또 다음 주에 들고 와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제가 최근에 작업 중인 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윕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작업 중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페스티벌 스웨터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할 때 무한 메리아스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무한 메리아스가 없는 거예요. 마보스 자켓은 일단 실이 없어가지고 실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마리트랑 마보스 이렇게 2개 있는데 마보스는 실이 없고 마리트는 뜨기 싫고 사실 영상 편집하면서 할 순 없잖아요. 배색이니까 마리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정말 당일날 급하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게이지도 안 내고 그냥 띠지에 있는 게이지에 맞춰서 대충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 배경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로 요 배색을 넣어봐야겠다. 좀 내가 좀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실?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제대로 민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민트 실을 한번 제대로 작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민트 페스티벌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실도 민트, 배색실도 다 민트. 그래서 요거 2개가
배색실 요거 두 개를 똑같은 걸로 아시던데 요거 두 개가 다른 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요거 배경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새로 구매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실 중에 하나인 드롭스에서 구매를 했던 베이비 알파카 실크 그거 민트색이랑 열매다 리틀의 새벽안개 모예요 피스타치오 컬러를 이렇게 합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원래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모감이 뿜뿜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얇게 깔려 있거나 아니면 그냥 부드러운 정도 이렇게 헤어를 뿜뿜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새벽안개 모예요를 합사해가지고 이렇게 기모가 완전 뿜뿜하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살짝 아쉬운 점은 이거 드롭스 실 자체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만져봤던 모든 실들 중에 가장 부드러운 실이어가지고, 베이비 알파카의 실크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가지고 진짜 부드러운데 이게 새벽안개 모헤어를 합사해가지고 이 촉감이 굉장히 저하가 되었어요. 새벽안개 모헤어 자체도 그렇게 질이 안 좋은 모헤어는 아니거든요. 키드모 헤어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거칠고, 저도 이렇게 둔한 타입이니까 거칠다는 느끼지 못했는데, 새벽안개 모헤어가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 베이비 알파카 실 드롭스 실 자체가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오히려 요 헤어감이 이게 자극을 만들어 버린 느낌?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드롭스 실 같은 경우는 저 다음에 또 우웨어 하우스에서 또 직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진짜 좋더라고요. 대신 이게 실이 진짜 얇아요. 그래서 권장 바늘호수가 3.5mm인데 제가 이거 게이지를 안 내고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띠지에 적혀있는 게 권장 바늘호수가 3.5mm에 게이지가 23코에 30단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뿌띠니트 게이지 같은 경우가 21코에 28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5mm를 권장하는데, 그 게이지면 이제 나는 쫀손이니까 바늘 한 사이즈를 키워서 4mm면은 23코에 30단이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모헤어를 한 겹을 섞으면은 바늘 하나를 더 키워도 되니까 뿌띠니트 게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스와치도 안 내고 그냥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3.5mm 권장인 실에 제가 모헤어 하나를 섞어가지고 4.5mm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성급니다. 제가 작업을 해본 옷들 중에 가장 성근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성글어가지고 이거 입을 수 있을까? 이거 약간 그물니트 아닌가? 너무 추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이만큼이나 작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뭐 이런 후들후들한 맛도 있는 거죠. 뭐 저는 워낙 빡빡하게 뜨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단단하게 뜨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후들후들한 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흐느흐느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색실 첫 번째는 바늘이야기에서 구매했던 에어울 실이랑, 그리고 바늘이야기에서 구매했던 요거 있잖아요. 필 모헤어 수아럭스 요거 반짝이 민트색이 제가 있었어요. 친구한테 요거 로제 컬러랑 민트 컬러를 반려실로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바늘이야기에서 구매했던 에어울과 필 모헤어 수아럭스를 합쳐가지고 한 줄씩 해가지고 요렇게 요런 색감의 배색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요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소요 가디건 작업했던 이것도 바늘이야기에서 구매를 했던, 그리고 바늘이야기랑 에일라 공방 두 군데에서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라쿤 골드 이자 라쿤 럭스인 민트 색깔 민트 컬러를 이렇게 하나 넣어줬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라라뜨게에서 구매를 했던 캐시5였던 것 같아요. 캐시5가 함유된 다크민트 캐시율인가? 그거였어요. 그거를 제가 애매하게 300g을 구매를 해놔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찌끄리다가 좀 남은 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트, 배경도 민트, 배색실 1도 민트, 배색실 2도 민트, 배색실 3도 민트, 이거 두 개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컬러감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도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좀 다른 민트색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서 이렇게 톤이 좀 비슷하게 어울리게 잘 맞는 민트색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 말고도 민트색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걔는 톤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못 넣었고, 그래서 이렇게 배색실 3개로 반복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지금 몸통을 다 끝냈어요. 메리아스로 뜨는 거를 다 끝냈고 이제 고무단을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무단을 작업을 하게 되면 몸통은 정말 끝나고 이제 소매만 달면 끝이 납니다. 제가 보통 영상 편집을 하면서 작업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상 촬영하면서 아마 몸통 고무단 한 반 정도를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쁘죠? 민트 페스티벌. 이게 보통 흰색 컬러에 뭐 파판 컬러 이렇게 여러 개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컬러 팔레트가 뚜렷한 경우에 뭐 보라색을 좋아한다, 분홍색을 좋아한다 하시는 경우는 그 색 실 계열에 분명히 톤만 다른 애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민트 페스티벌처럼 핑크 페스티벌, 블루 페스티벌, 퍼플 페스티벌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입고 다니진 못하더라도 그냥 기념할 만한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내 거인 옷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재밌는 그런 옷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작업 중인 요 립 소개와 함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할 게 말이 제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편집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벌 남았거든요. 지금 3벌 소개시켜드리고 3벌 남은 것 같은데 요 3벌도 다음 기회에 다음 영상에 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남은 거 3개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꼭 다음 영상에 또 나머지 리뷰를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